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추경 예산 삭감 결정에 김영환 지사가 몸을 낮췄습니다. 최근 각종 구설과 논란과 관련해 정무라인 교체도 예고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소유 땅의 700년 넘은 묘들이 최근 김 지사의 요구로 이장됐는데 헐값에 등 떠밀렸다는 취지의 불만이 나와 논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도 위반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팬데믹을 견뎌낸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해약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이딴 논란에 도의회와도 불협 화음을 내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무 라인에 대한 큰 폭의 물갈이도 예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첫 추경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설명하는 자리. 의회를 설득해야 할 김영환 지사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패싱에 이어 또 의회를 경시했다는 볼멘 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도의회 상임위는 추경에 포함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사가 매번 강조하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임신부 먹거리 지원, 태교 축제,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인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미동산 휴양림 기본구상 용역, 방공호 문화공간 전환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고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도청 본관 정원 관련 예산 등도 빠졌습니다. 숙박시설 개방을 앞둔 청남대 리모델링 예산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기보다 이번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우려의 뜻으로. 귀국 후 예산 삭감 소식을 들은 김영환 지사는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도의회를 설득 못한 정책은 할 수 없다며 지적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시급성이 없는 건 미루겠다고 한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졌다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변화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을 의회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며 예산 부활을 위해 자신도 직접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뭔가 그 메시지가 있죠. 지금 그 도지사의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당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한편 김 지사는 개점 휴업이란 비판이 많은 정무 라인에 대해서도 조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바꿀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대규모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별정직 정무 라인은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 정무보좌관과 대변인 등 8명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지사 땅에 있던 다른 집안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헐값에 엉터리로 이장시켰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 김 지사 측은 유족과 합의한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소유의 선산입니다. 김 지사의 땅에는 파평 윤씨 가문의 조상묘 5기가 있었습니다. 윤화기 씨는 자신의 9대조부터 7대조까지 700년이 넘는 묘였다고 설명합니다. 남의 땅이라도 20년 넘게 평온하게 묘를 소유하고 있으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여서 내 땅이라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일종의 관습법인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0년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김 지사가 처음 이장을 요구한 건 지난 2021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윤 씨가 분묘기지권에 따라 일반적인 이장 비용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당 350을 달라.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답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답이 없었죠. 하지만 도지사에 당선된 뒤 윤 씨 측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도지사라고 소개한 김영환 지사는 묘를 다시 이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고향 형님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이라는 분인데 우리 고향 형님이신데 상의를 좀 하시면 다 편의를 봐서 좀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알고 보니 이 고향 형님은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임명한 충청북도의 특별 보좌관. 김 특보가 나서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윤 씨는 결국 이곳에 있던 묘지를 모두 이장하기로 김 지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 내용이 일반적인 묘지 이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묘를 5개 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김 지사 측이 상포사에 직접 내겠다는 건데 액수가 26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토관리청이 올해 정한 보상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윤 씨 가문의 묘 5개는 2,390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관공서 9분의 1 가격에 이장 계약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이장이 이뤄졌습니다. 윤 씨는 김 지사 측이 헐값을 장묘업체에 줘서 엉망으로 이장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엉망진창. 이건 뭐 이장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엉터리로 그냥 삐도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 흙을 다 담아서 쌀라고 하는데 위에 파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두고 뼈가 나오고 막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막. 장지에 도착해서도 일꾼들이 말을 듣지 않아 따로 묻으려던 시신 5구를 모두 한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살는데 혼자 수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주 내가. 다른 장묘업체 2군데에 물어보니 필요한 장묘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잘못 묻은 걸 끌어다 묻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대로 말하자고 끌어다 묻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가 맞죠.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의 대리인인 김 특보는 모든 과정을 유족과 사전에 상의했고 문서로 합의했으며 합의한 대로 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족 측이 요구해서 제사비도 50만 원을 따로 챙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기들한테 내가 그 설명도 해주고 서로 몇 번 만나서 상의도 하고 이걸 왔다 갔다 서로 뭐 통신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협의를 하고 다 했다 이 말이죠. 한편 김 지사가 충청북도의 특별 보좌관을 사적인 업무 심부름에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충청북도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주차요금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의 운영 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SRT 개통으로 오송역의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 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잠깐 멈추도록 법이 바뀌었죠. 지난 석 달 유예 기간을 거쳐 충북에서도 단속이 시작됐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니 4분의 1대꼴로 적발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손짓하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 우회전하기 전 멈추지 않아서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적신호신데 일시정지 안 하시고 그냥 우회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멈췄다고 주장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는 저기 오기 전에 정지를 했는데 오라고 하셔서. 아이들을 태우는 학원 통학 차량도 석 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승합차 7만 원이에요. 벌써 15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차들 다 위반하신 거예요, 세대다. 헷갈리어서 우리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쓰면 뒤에서 뭐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도 단속에 걸려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바뀐 규정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우회전할 때 여기가 보행자 신호면 제가 멈췄겠죠. 보행자 신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왔죠.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 잠깐 멈추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석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을 벌인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이 15대, 4분의 1대꼴입니다.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예 멈췄다가 가야 된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쏜살같이 바로 우회전하시는 분들은 사고하고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북에서만 우회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등 진화장비 10넉 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마약 사범은 526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1.1%가 늘었고 올해도 2월까지 54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2% 늘었습니다. 특히 SNS 등 비대면 유통 거래가 활성화돼 2021년 88명이던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 139명으로 57% 증가했고 외국인 마약 사범도 5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주지검은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충북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열고 지역사회 마약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청주시 북대동의 유흥가입니다. 골목은 물론 도로변 상가까지 줄줄이 임대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식당도 있지만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쁠 시간에도 여유롭기만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료값은 2배 가까이 올라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료도 지금 뭔데 정도에 지금 오늘 저기 그 내야 될 날인데 아직 지금 없어가지고 자꾸 적자 보니까 생각 같으면 뭐 저기 진짜 가게를 접고 싶어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를 중간에 해약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해약 건수가 지난해만 1,300건을 넘어서 코로나19 상황보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입했다가 저희 닫혔거든요. 언제? 저번 달에요. 지금 앉을 때는 뭐 한 5만 원도 못 팔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해약 건수가 340건에 달해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자금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이제 노란우산 공제까지도 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어둡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충북 수출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올 1분기 충북 수출액은 74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습니다. 다만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전국 평균 마이너스 12.6%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6.9%, 플라스틱 제품이 20.5% 감소한 반면 정밀 화학 원료가 161%, 전력용 기기가 89%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소비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옥천사랑 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이 15%로 늘어납니다. 옥천군은 5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옥천사랑 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옥천군은 내다봤습니다. 충주에 이어 청주시도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 분뇨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100억 원을 들여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부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은 실증 기술 지원, 현대자동차는 50억 원의 민자를 투자합니다. 이 수소 생산 시설은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에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충주 탄금호 유람선 운영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람선 운영사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주시가 조정 대회를 이유로 5월과 7월, 8월에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직권 남용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유람선 운영업체의 하천 점용 허가 조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